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당하기 쉬운 부동산 사기 분양에 대해 피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서 내가 당한 거하고 똑같네 하고 탄식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여성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도록 해서 사기 분양 피해를 예방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오피스텔 사기 과대 광고 분양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방송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절차와 관련 구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는 가장 먼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용지를 매입하고 용도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일 등의 복잡하고도 초보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건축을 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이 시공사는 아파트라면 나름대로 국내에서 70개나 있는 업체가 대부분 참여합니다. 시공사가 정해지고 건축 행위가 시작되면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명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그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건설사 소속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을 분양하는 사람들은 건설사 소속이 아닌 분양 대행회사 직원입니다. 분양 대행사는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당 분양 수수료를 받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 회사에서는 이들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잘 모릅니다. 그냥 분양 실적대로 수수료만 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분양 대행사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급등해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아파트는 짓기가 무섭게 팔리니까 사람들을 현혹해서 계약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문제는 별 인기 없는 지역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 건립하는 것과 지방 신도시 지역에 대량으로 들어서는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기 없는 오피스텔 분양 사무소 앞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몇 명씩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도 합니다. 행인에게 접근해서는 오늘 라면값도 못 벌었다면서 구경이나 한번 해주고 사은품이나 받아가라면서 그렇게 유인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끈질긴 상담원의 투자 유혹 때문입니다. 저에게 제보한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어느 날 후배의 권유로 오피스텔 모텔하우스에 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저 구경이나 하자며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근사한 분양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거기서는 나긋나긋한 여성과 남성 안내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분양받게 되면 임대료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감언 이설로 유혹합니다. 고객이 오면 그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몇 시간씩 착 달라붙습니다. 상담원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또 임대를 책임지겠다고까지 합니다. 또 분양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곧바로 전매해서 차액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그걸 또 보장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좀 냉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왜 주는 거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챙겨주면 될 건데 이상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 경험이 부족합니다. 또 경험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가문이설에 혹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보자가 접한 오피스텔은 영종도 어디 구석에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분양에서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개인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짜고 상담하는 당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분양이 다 되고 남은 게 없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어쩌죠? 그런데 사모님, 아니, 혹은 또 사장님, 인상이 워낙 좋고 호감형이어서 제가 어떻게 혜택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어쩌나 이거 방법은 없고, 이러면서 근처에 있는 동료 직원을 부르면서, 어이, 김 과장, 네가 얼마 전에 한다고 하나 해놓은 거 있잖아. 짱 박아놓은 거. 그거 어떻게 좀 안 되겠나? 너는 지난번에 광명에 좋은 물건 하나 해놓은 거 있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이 손님 너무 신사여서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큰 선심을 쓰는 척 합니다. 그리고는 보셨죠? 사실 좋은 거는 우리가 먼저 찜해 놓습니다. 우리가 사거나 주변에 친한 사람이 찾으면 주려고 해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오늘 저 잘 만났습니다. 정말 운이 좋습니다. 정말 횡재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한 달에 60만 원은 그냥 굴러옵니다. 한 5채 정도 하면 300만 원이 그냥 들어옵니다. 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수법에 안 속을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혹해서 많은 사람이 가계약금이라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한 사람도 이렇게 속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선 카드로 가계약이라도 하라고 권합니다. 또 가계약을 머뭇거리면 언제라도 해약이 가능하니까 안심하라고 조금이라도 내놓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러니까 가계약을 한 며칠 후에 당사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가계약일지라도 해약은 안 된다면서 거부합니다. 가계약서에는 정식 계약서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금이 2천만 원인데 지금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내면 1,900만 원이 계약금의 빚으로 남습니다. 정식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한 기일 내에 계약 잔금을 내야 하며 취소는 안 됩니다.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또 가계약에 난색을 표하면 돈을 빌려줄 거니까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합니다. 차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대출로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보한 이 청년은 내가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허위 소득 증명원이라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대출은 불가능하죠. 금융기관이 바보들입니까? 그저 계약만 하게 하려는 수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온갖 편법, 불법으로 사람을 현혹해서 일단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로얄청이고 지금 이 호실이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어서 곧바로 이익을 남기고 전매를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정식 계약이라도 해야지 전매 차익이라도 노릴 수 있으니까 가계약을 한 며칠 후 정식 계약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 순간부로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책임 전매 운운했던 것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청년은 얼떨결에 5채를 계약한 뒤에 정신을 차리고 현지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임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임대가 된다 해도 위치가 한쪽 구석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상담원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업체로서 공신력이 높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래서 믿으라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분양 대행사는 회사 규모가 크고 작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계약을 한 당사자들은 잘못됐다고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은 계약금이 아까워서 어쩌지 못하고 대금을 납부합니다. 분양사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을 했더라도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쓴다고 합니다. 피해자들도 하세월인 민사소송은 대부분 엄두를 잘 못 냅니다. 또 이달은 조직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보통 20대 무직자들을 고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주위 지인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말단에게 수수료를 주고 또
중간 관리자들끼리 나누어 갖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 배분 방식입니다. 또 과대 광고, 사기 분양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말단에 있는 20대들이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면서 그들에게 뜨는 겁니다. 모두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 즉 말단은 총알바지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은 그 분양 일선에 있는 20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도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해 2월 한 채에 2억 원씩 모두 5채를 1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 9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임대료를 한 세대에 최소 6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위치는 일대 시세가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근데 이 오피스텔은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서 임대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0월 중도금 납입일 직전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언제 계약금이 반환될지 알 수 없고 승소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고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파악한 숫자만 30여 명에 달한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빼돌려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가상 임대 수입에도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수법에 속은 사람을 이 제보자 외에도 과거 몇 명이나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수법이 거의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대 홍보 분양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과 젊은 남자들이 쏟기 쉽습니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의 시세를 문의한 후에 가까운 사람들과도 상의하고 확신이 들 때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